자, 소스 코드를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이 서버 주소인데 뭐 당분간 서버 주소 바꿀 일은 없겠고 실제 서버에 배포하지는 않을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구현 시험 볼 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줘요. 그럼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임포트해서 student2.sql 임포트 하듯이 여기 student2.sql 임포트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구현 시험 볼 때 그 여러분한테 구현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구현 시험 볼 건데 구현 시험 볼 때 student2.sql 말고 다른 DB의 SQL 파일을 내가 줄 거고 여러분이 이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임포트 해서 구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걸 그냥 student2라고 그냥 놔두면 처음부터 에러 나고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그런 학생이 한 학기에 한두 명 꼭 있어요. 저 DB 이름 수정 안 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하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구현시험 올 때 반드시 이거여야 되고 스턴트 DTO 클래스 DTO 클래스는 주로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채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요. DTO 클래스는. 근데 주로 그렇다는 거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개발한 사람 마음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구현한다는데 뭐 누가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주로 DTO 클래스는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스튜던트 매퍼. 뭐 이거 앞에 다 설명했죠. 마이바티스 매퍼고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거. 그리고 이 메소드는 자동으로 구현된다라는 거 얘기했고 여기를 봅시다. 이 부분도 방금 자동으로 구현된 그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구현한 그 매퍼, 스튜던트 매퍼. 정확히 말하면 자식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식 클래스를 구현해 주죠. 이 스튜던트 매퍼는 인터페이스고 그 자식 클래스 객체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돼서 이 멤버 변수에 자동으로 대입이 돼요. 그게 다 그렇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오토 와이어드 그렇게 자동으로 해달라라는 어노테이션이죠. 스프링이 그렇게 자동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동으로 구현됐고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서 대입된 그 객체에 find 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거죠, 이거. 이 SQL이 실행돼서 조회해서 여기에 이런 타입의 객체에 채워서 리턴해줘요. 학생 목록을. 조회한 학생 목록을. 그렇게 리턴 받았죠. 리턴 받은 학생 목록을 모델에 add attribute 하죠. 이름이 student2고 그리고 뷰의 이름. 이게 뷰의 경로명이죠. 뷰 파일의 경로명. 요 뷰를 이 이름이 리턴되면 결국은 요 뷰 파일이 서버에서 실행되죠. 그런데 아까 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었지. student2 학생 목록 DB에서 조회한 학생 목록이 이 tr 태그, td 태그 요런 tr 태그, td 태그로 출력이 되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80명이다. 그럼 80개의 tr 태그가 쭈루룩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출력됐냐면 소스북이 보면 자, 이게 출력된 HTML 태그죠. 서버에서 출력된 HTML 태그북이 이렇게 학생들이 쭉 출력됐죠. KR 태그, TD 태그가. 다음 주에 구현 시험 볼 문제의 시험 범위는 다음 주는 마이바티스 아니구나. 아, 그 지난주에 보기로 한 그 시험 범위 그대로예요. 공지합시다. 음. 이 공지 그대로. 다음 주에 보는 구현 시험은 요대로. 여기. 이걸 늦춰서 보는 거니까 요대로. 자, 구현 시험 범위 및 구현 시험 방법은 지난번 공지했죠. 거기서 공지한 구현 시험 범위 뭐 내용 그대로예요. 프린폼 밸리데이션은 지난번에 공지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밸리데이션까지는 구현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범위는 그냥 배운 데까지. 뭐 필기 시험은 지금 미뤄진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은 시험이 2개니까 다음 주 수요일 결시하면 2개의 시험 결시라서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다음 주는 꼭 결시하지 않기를.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여기 이클립스 콘솔 탭에 저런 게 출력될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그게 바로 그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우리가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이런 설정을 넣었죠. 그래서 이 디버그, 로그 설정이죠. 그래서 이 설정이 의미하는 게 net.sku 패키지명이죠. 이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들의 디버그 등급의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맵퍼도 net.sku 패키지에 속하지. 그래서 스튜던트 맵퍼의 자식 클래스가 자동으로 구현됐다고 했잖아. 그 자동으로 구현된 자식 클래스에 저렇게 로그 메시지 출력하는 코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자동으로 구현된 거야.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죠. 여기 오른쪽이 좀 잘렸지만 이 부분이 그 실행되는 SQL 명령이 보이고 실행 결과 164개의 레코드가 조회됐다. 그리고 스튜던트 맵퍼의 find all 메소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바 개발자는 이렇게 로그를 보고 디버깅하는 거예요. 디버거를 이용하는 건 초보자야. 초보자 말고는 디버거 이용 안 해. 여러분도 디버거 말고 이제 백엔드 개발할 때는 디버거를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로그 출력을 보고 디버깅하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연습, 이거 이게 다음 주 구현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 주 구현 시험에는 마이바티스 구현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이런 거 조회해서 출력하는 구현 시험을 봐요. 다음 주 구현 시험은 스프링 폼까지고 이렇게 이런 거 구현해 봐요. 그래서 그게 연습 문제고. 자, 학과명 출력 외래키 스튜던트 투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스튜던트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도 있어요.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 필드가 외래키 포린 키인데 DB 시간에 포린 키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꼭 복습하고 오기 바라고. 이 필드의 값이 바로 그 학생의 소속 학과 아이디예요. 디파트먼트의 아이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인 아이디 필드 값과 일치해야죠. 그 소속 학과. 그다음에 조회할 때 학과명을 조회하려면 학과명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여기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name. 그리고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학과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있고 디파트먼트 name이 없어. 조회할 때 조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DB 시간에 배웠겠죠. SQL 조인. 학생 목록을 출력할 때 소속 학과명도 출력해야 되는데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과명 필드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조인해야 돼요. 이게 조인하는 SQL이야. 스튜던트 테이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과 조인, 디파트먼트 테이블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할 때 기준은 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student.department id랑 department.id가 같은 것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조인, 연결해라 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ID 1 이게 그 학생 레코드인데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이지. 그러면 뭐하고 조인 되냐면 디파트먼트 점 아이디가 1인 디파트먼트 레코드하고 조인이 돼요. 그 레코드가 속탱어학과 레코드야. 그렇게 조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그렇게 조인해서 조회한 다음에 어떤 걸 출력하느냐, 어떤 필드들을 출력하느냐 그걸 고르는 건데 스튜던트 아스테리크니까 아스테리크는 모든 필드를 다 출력해라. 스튜던트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다 출력됐고 디파트먼트.name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name 필드만 출력해라. 소속 학과명만 관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다 출력됐고 마지막 요 컬럼이 디파트먼트.name이에요. 소속 학과 이름. 그런데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이니까 아이디가 1인 디파트먼트의 name이 조인돼서 출력된 거죠. 자, 이것도 MySQL 워크벤치에서 실행해 봅시다. 여기도 아스테리크로 하면은, 여기도 아스테리크로 하면은, 자, 그러면 디파트먼트 아스테리크니까 이렇게 하면 디파트먼트에도 모든 필드가 다 출력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스튜던트 테이블의 필드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부터 뒷부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필드들이고 이렇게 쭉 다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이쪽에 요 컬럼이랑 값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인 됐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요 값과 요 값이 일치하는 레코드들끼리 조인 됐죠. 아무튼 그렇고. 스톤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인해서 조회하는데 이때 이렇게 값을 비교해서 똑같은 것끼리 연결.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건 보통 타이핑할 게 너무 많아서 귀찮아. 특히 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입력했고 디파트먼트라는 단어를 지금 몇 개나 입력했어. 귀찮죠, 타이핑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 이렇게 입력 안 하고 에얼리어스 기능을, 에얼리어스 즉 별명을 활용해요. 어떻게? 자,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치기 여러 번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스튜던트라고 테이블 이름 바로 뒤에다가 별명을 넣어줘요. 보통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별명은 한자나 길어야 두자 이 정도로 짧게 별명을.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의 별명을 앞으로 S라고 하겠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별명을 D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데다가 별명만 쓰는 거죠. S점은 스튜던트점이고 D점은 디파트먼트점이야. 별명, 에얼리어스. 별명은 그냥 이름일 뿐이라서 뭐 스튜던트 테이블의 별명은 반드시 S여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별명을 주면 돼. 근데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보통 짧게 주지. 그리고 헷갈리니까 괜찮아. 스튜던트 테이블의 별명이 D고 디파트먼트 별명이 S면 헷갈리겠지. 안 헷갈리게 저기 앞부분 이름 앞부분으로 별명을 에얼리어스를 주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코딩한다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코딩할 거예요. 나도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메일까 아이디부터 이메일까지 여기는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고 모든 필드들이고 마지막 네임 컬럼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네임이에요. 여기 D.name. 그런데 여기 결국은 여기 1번 네임도 있고 2번 네임도 있죠. 1번 네임은 스튜던트.name이고 2번 네임은 디파트먼트.name이야. 네임 컬럼이 두 개인데 이렇게 조회 결과 데이터 컬럼명에 똑같은 것 중복이 있을 때 관대한 DB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지만 엄격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에서는 에러가 나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면. 기본적으로는 그 스튜던트 테이블의 필드명,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필드명이 똑같이 네임이니까 조회 결과 컬럼명도 둘 다 네임이야. 필드명이 컬럼명이 돼요. 그게 기본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중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컬럼명 하나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 컬럼명이 기본적으로 필드명이 컬럼명이 되지만 만약 이렇게 중복이 발생할 경우에 컬럼명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필드명 뒤에다가 컬럼명을 추가로 넣어주면 돼요. D.name, name이 필드명이죠. 그 name이란 이름을 바꾸겠다. 그럼 바로 한 칸 띄고 바로 뒤에다가 바꿔주고 싶은 컬럼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바꿔주는 게 매우 적절하죠. 그러면 이렇게 필드명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준 컬럼명으로 이 조회 결과 컬럼명이 바뀌어요. 이러면 그 컬럼명 중복이 없죠. 그래야 에러가 안 나요. 구현 시험 볼 때 이거 틀리는 학생이 많아. SQL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DB가 바뀌면 이런 SQL을 구현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직접 그 DB에 맞게, 그 테이블에 맞게 이걸 바꿔 짜야죠. 여기 테이블 이름,
스턴트 디파트먼트 테이블 이름이고 S. 디파트먼트 ID 이건 스턴트 테이블의 포린 키 이름이죠. 그다음에 여기 D. name 이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네임 필드고 필드명이지 네임은. 그리고 디파트먼트 맨 오른쪽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건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부여된 새 컬럼명이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 구현 시험 볼 때 SQL을 실수 없이 구현하겠지. 이 정도 SQL은 이해해서 새로운 DB에 맞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현 시험 볼 때. 그래서 SQL 문법 오류는 감점이 커. 왜 감점이 크냐면 백엔드 개발자 되겠다는 학생이 백엔드를 공부하는 학생이 SQL도 모른다? 이건 마치 왜 감점이 크냐면 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왔는데 해부동사 비동사도 모르는 학생이 대학교 영문과를 들어왔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는 학생이 SQL 문법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SQL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우 중요해요. 왜 매우 중요하냐면 회사 가서 사고 중에 가장 큰 대형 사고가 DB를 망치는 거예요. 데이터. 구현한 프로그램에 기능 좀 버그 있는 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지만 데이터가 뭐 망가지거나 난리가 났다. 아주 큰 대형 사고예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였다.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사고였다. 그러면 회사 사장이 9시에 뉴스에 나와서 90도 허리 꺾고 인사해야지. 절해야지. 사과해야죠. DB 관련 사고가 대형 사고예요. 예를 들어 쇼핑몰인데 결제 관련 테이블이 날아가 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마어마한 큰 사고죠. 오케이. 그 다음 스턴트 DTO에 자, DTO라는 건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클래스가 DTO 클래스죠. 지금 조회 결과 데이터가 이거야. 이걸 채워야 돼. 디파트먼트 네임도 채워야지. 조회 결과 데이터니까. 그래서 DTO 클래스가 테이블 구조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고 채울 데이터하고 일치해야 돼요. 채울 데이터가 이거예요. 채울 데이터가 이거니까 DTO 클래스 구조도 이거야지. DTO 클래스의 주 용도가 이거예요. DB에서 조회해온 데이터를 채우기. 그럼 모델 클래스의 용도는 뭐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델 클래스. 모델 클래스에는 어떤 데이터를 채우죠? DB에서 조회한 데이터가 아니고 뭐죠?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채우기. 지난 시간에 배운 모델 클래스. 자, 그래서 find all 메소드를 이렇게 수정했어요. SQL을 방금 우리가 배운 join 그리고 점점점 땡땡땡땡땡땡 다운표가 이거죠. 디파트먼트 네임 조회 결과 컬럼명하고 DTO 클래스의 속성명하고 일치해야지. 그래야 채워지지. 조회 결과 컬럼명이 디파트먼트 네임이에요. 그러면 그걸 채울 스턴트 DTO에도 속성명이 디파트먼트 네임이어야 되고 여기에 오타가 없어야죠. 이 두 디파트먼트 네임에 똑같아야지. 만약에 오타가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안 채워지죠. 그 다음에 자바의 여러 줄 문자열 문법.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 여러 줄 문자열. 여러 줄이지. 여러 줄 문자열. 보통 이렇게 SQL 명령이 대부분 길어요. 그래서 여러 줄이야. 그래서 여러 줄 문자열을 저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흔하죠. 그 다음에 이 땡땡땡땡땡땡 여러 줄 문자열 이 문법은 자바 15 이상부터 지원해요. 자바 11, 옛날 자바는 이 문법이 없어. 자바 15부터. 그 다음, 스튜던트 리스트.html 이 뷰, 여기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아니라
디파트먼트 네임을 보여줘야죠. 이 스턴트 DTO의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값을 여기에 출력해라 가 되는 거죠. 그럼 실행하면 이렇게 학과명이 출력이 되죠. 자, 아까 학과 아이디가 출력하는 거, 이건 개발자나 아이디를 알지. 일반 사용자가 학과 아이디, 학과 해놓고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 그렇게 수정을 해서 실행해 봅시다. 스턴트 DTO에 이걸 넣고 이렇게 수정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학과명이 잘 출력이 되죠. 이게 조인이 오래 걸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인하면서 이 학생 목록의 학생 순서가 디파트먼트 아이디 순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야 조인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디파트먼트 아이디 순서가 아니라 학생의 아이디 순서로 학생 목록을 출력하려면 조회할 때부터 그렇게 조회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죠. SQL의 order by죠. 맞죠? order by s.id. 그럼 스튜던트 ID 정렬 순서, 조회 결과 정렬 순서가 s.id, 즉 스튜던트의 ID 순서로 조회 결과가 정렬되게 되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에러다. 자, 에러면 이런 에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에 있는 루트 코스라고 했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cost by.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SQL 신텍스 에러. SQL 문법 오류고 어느 부분 문법 오류인 적이 있네. order by 이 부분 문법 오류래. order하고 by 사이에 공백이 없네. 딱 붙었네. 딱 붙었구나. 공백이 있어야지. 새로 고침하면 오케이. 학생 아이디 순서로 정렬됐죠. 이 부분을 안고 갑자기 뒤로 뛰었구나, 내가. 아까. 이름으로 조회. 배경 지식, like 연산자. SQL에 like 연산자가 있죠. 이게 문자열 패턴 비교할 때 SQL에 like 연산자를 사용해요. 그리고 SQL에서 패턴은 다른 언어 패턴과 좀 문자열 패턴이 좀 달라요. 특수 문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퍼센트. 그래서 이 퍼센트 패턴은 특수 문자는 아무 문자열이나 다 일치해요.
빈 문자라고도 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 테이블에서 조회하는데 이름 네임 필드가 이름이 like 퍼센트 기면 퍼센트는 아무거나 다 일치하니까 그러면 이름 끝이 기면 일치하는 거죠. 이름이 기로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MySQL 워크벤치에서 이 SQL을 미리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박남기, 무슨 기 등등등 이름이 기로 끝나는 학생들만 조회가 되고 있죠. 실행해 봅시다. 워크벤치를. 이 번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그럼 이렇게 잘 먹먹히 뭐 이렇게 조회가 잘 되죠. 그 다음 기 퍼센트면 첫 글자가 기고 앞부분이 기고 뒤는 아무거나 오케이란 얘기죠. 그러면 기씨의 학생들만 줘야 되겠지. 기씨 학생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퍼센트 기 퍼센트 이러면 앞부분도 퍼센트 뒷부분도 퍼센트 중간에 기. 그러면 이름 중간에 기씨가 기라는 글자가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까 퍼센트는 비어있는 문자라고도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 퍼센트가 비어있을 경우는 기로 시작하는 거고 뒷 퍼센트가 비어있으면 기로 끝나는 거고 즉 이름에 그냥 기라는 글자가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이름에 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거죠. 앞뒤에 퍼센트를 붙이면 이름에 기라는 글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조회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문자리나 다 일치하니까 어떤 이름이든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학생 다 줘야 한다는 얘기죠. 퍼센트는. 자, 그래서 이름으로 조회. find by name 스튜던트 배포고 find by name이고 요 SQL 자, 되돌아가서 아까 여기 중단했었죠. 마이바티스트 조회 2 강의 노트로 되돌아가서 4페이지. 자, 앞에서 방금 설명한 그 SQL이고 이 부분만 추가됐죠. 조회 조건. s.name like 그 다음에 여기 샵 중괄호 name. 자, 이 부분이 요 메소드의 요 파라미터 변수 이 name 값을 여기다 끼워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끼워 넣어서 실행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find by name을 호출하면서 이렇게 호출했다면 이 김 퍼센트 문자리 이 부분에 끼워져 들어가서 이런 SQL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끼워 넣어라 예요.
요 값을 여기다 끼워 넣어라. 만약에 그 값이 이거였다. 그럼 그 값이 여기 끼워져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게 여기 들어갔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행을 하면 김씨 학생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자바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지만 SQL 문자열은 단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SQL 문자열을 쌍따옴표로 묶으면 문법 오류 나요. 여기가 단따옴표여야 돼. SQL 문법 구현시험 볼 때 SQL 문법 오류는 감점이 커요. SQL을 백엔드 개발자가 SQL 문법을 모르면 절대 안 돼. 그건 기초고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리퀘스트 파라메터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자, 여기 입력 폼이 있는데 여기 서밋 버튼 누르면 이 폼 태그에 URL을 따로 적어주지 않았죠, 지금. 폼 태그에 URL도 안 적어줬고, 메소드는 포스트다, 이런 것도 안 적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회 버튼이 서밋 버튼이죠. 서밋 버튼을 클릭을 하면 URL을 여기다 따로 안 적어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재 URL이 다시 서버에 요청이 돼요. 이때 이 입력 폼에 입력된 값들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되는데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바로 여기에 입력된 값, 즉, 요 인풋 태그에 황이라고 입력했다면 그 데이터의 네임은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의 이름은 네임, 요거. 값은 입력된 값, 황. 요런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서버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여기 폼 태그에 메소드는 포스트다 이런 걸 안 적어줬죠. 안 적어줬으면 그러면 get 요청이에요. 메소드는 포스트다라고 적어야 포스트 요청이야.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예요. 근데 안 적어줬으면 get이에요. get. 그래서 get 매핑이 호출이 돼요. 지금 요청된 URL이 student list 2라면 student list 2 이거 request 메소드가 캐시니까 그러면 get 매핑. get 이렇게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이니까 get 매핑 얘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달되는 값이 겨우 하나지. 데이터가 하나예요. 그럼 보통 데이터 하나니까 객체로 안 받고 이렇게 객체로 받는 게 아니라 변수 하나로 받아요. 이렇게 스트링 변수로 받으면 되겠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이게 데이터 하나 받을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에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겠다라는 어노테이션이야.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은 여기다가 적어준 게 이름이야.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 요거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름. 요 이름의 데이터를 받겠다. 그러면 어디에 받냐면 요 변수에, 요 네임 변수에. 그럼 네임 변수에 황이 대입이 돼요. 황이. 전달된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이 네임 변수에 대입이 돼요. 자,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과 즉 여기서 주의할 점, 요 이름과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지 얘가 아니야. 이거하고 일치할 필요 없고
이거하고 일치해야 돼. 리퀘스트 파라메타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받겠다 라는 설정이고 여기에 그게 대입이 돼요. 그리고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디폴트 밸류는 뭐뭐뭐라고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고 그럼 뭔 차이냐?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는 뭐뭐뭐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전달되지 않아도 에러가 안 나요. 그냥 디폴트 밸류로 처리를 해. 그런데 이렇게 디폴트 밸류를 안 적어주면 만약에 name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전달돼 오지 않으면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나요. 이 수업에서는 이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수업에서는 필기시험에 안 나와. 그렇지만 기술 면접에서는 꼭 나와. 400번 bad request. 기술 면접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400번 bad request. not found 번호는 얼마지? not found 에러 번호는 404번이죠. 404번 not found. 그 다음에 좀 또 부연 설명. get 요청과 request 파라메터. 자, 여기서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이 폼 태그에다가 URL을 안 적어줬기 때문에 현재 URL이 다시 요청되고 그 다음에 request 파라메터 이름이 name 값은 여기 입력한 값 황 이렇게 전달이 되고 폼 태그에 메소드 포스트 안 적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get 요청이죠. 자, get 요청이고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get 요청인 경우에는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에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get 요청인 경우에는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URL 뒤에 쿼리 스트링 형태로 붙어서 전달돼요. 이렇게 get 요청인 경우에만 그래요. get 요청인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다 쿼리 스트링 뒤에 URL 뒤에 쿼리 스트링 형태로 붙어서 서버에 전달이 돼요. URL에서 그 물음표 문자 뒷부분이 쿼리 스트링이죠. 이 물음표 문자 뒷부분. get 요청인 경우만 그렇고 get 요청이 아닌 경우는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바디 부분에 담겨서 서버에 전달되지 URL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 구성 요소 이 수업에서는 HTTP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뭐 묻는 그런 필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기술 면접에서는 꼭 나와.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HTTP 리스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걸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아주 확률이 매우 높은 단골 기술 면접 문제예요.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이게 HTTP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야. 상태 코드. 응답 상태 코드. 서버가 응답하는 상태 코드인데 not found error. 그럼 404. bad request. 그러면 400. 어떤 경우 bad request가 발생하는가?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술 면접을 위해서 메모해 두고 나중에 기술 면접 가기 전에 외우세요. 이런 질문 대답 못하면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모르는 개발자는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나도 안 뽑아. 이런 거 모르면 뽑아줄 수가 없어요. 요약.
자,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예요. 그걸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하고 어떤 값들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는가? 입력품에 입력된 값 URL의 core string 여기 이거 리퀘스트 파라미터죠. 이거 여기 설명했죠. 이게 리퀘스트 이거 이 부분 리퀘스트 파라미터. 네, 이렇게 이 설명까지